빛나라 과학 지식 멘델의 유전 연구 알아보도록 할 건데,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멘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친구들 고등과정에서도 과학을 많이 하겠죠. 과학을 안 할 수가 없어. 문과 쪽으로 선택을 하든 이과 쪽으로 선택을 하든 우선 통합과학은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물화생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는데 보통은 생명과학을 많이 선택을 해요. 왠지 그게 좀 쉬운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외우면 될 것 같죠. 좀 그렇기도 해. 물리나 지구과학, 물리나 지구과학에 비하면 생명과학이 조금 더 편하겠죠. 뭐 어쨌든 그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도 또 멘델의 유전 연구는 우리가 유전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기본 틀이거든.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 물리에서는 뉴턴의 힘의 법칙, 뉴턴이 만들어낸 프린키피아라는 책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거든. 그 안에 있는 그 법칙들이 기본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물리학 거의 다가 만들어지거든요. 물리학 책의 3분의 2가 뉴턴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거든. 그것처럼 멘델은 유전에 관련돼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멘델 유전 연구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용어를 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 형질. 형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생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멘델의 유전 연구, 멘델이요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 완두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완두 콩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완두 색깔이 황색이다. 황색은 보통 노란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이다. 그 특징, 그걸 형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립형질은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질. 자, 지금 둥글다, 모양, 색깔을 고유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 황색과 초록색, 똑같은 색깔인데 황색인 거 있고 초록색인 거 있어. 이렇게 대립되는 형질, 이걸 우리는 대립형질이라고 해. 다음, 자가수분. 자가수분, 수분이 뭐지? 수분이 뭔지부터 알아야지. 수분이란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옮겨 앉는 현상을 수분이라고 하고, 이런 수분, 곤충이 도와주기도 하고 물이 도와주기도 하고 바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등등 세 가지 우리 배웠던 거 생각나나? 자, 생각 안 나도 어쨌든 수분이 뭔지는 아셨죠? 꽃가루가 암술머리를 옮겨 앉는 현상인데, 이게 자가수분은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머리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 안에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가수분 뭐라고? 한 나무 안에서, 하나의 나무 안에서. 그런데 타가수분은 타인. 우리가 타인이라고 하면 뭐야? 다른 사람이잖아. 나 말고 다른 사람 타인이죠. 타가수분은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그루, 다른 나무의 암술에 붙는 현상을 타가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멘델은요, 이거 연구를 할 때 완두 가지고 했다고 했잖아요. 붓을 들고 다니면서 맨날 자, 이쪽은 자가수분 이렇게 해서 옮겨주고 붓 가지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과수농업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벌이나 나비 얘네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엔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키우잖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과일들까지도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키우죠. 그래서 요즘에 제철 과일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딸기 먹고 싶으면 딸기 나올 때까지 막 기다려야 했고 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엔 정말 아무 때나 막 나오지 않아요? 물론 금액이 조금 비싸긴 해. 근데 어쨌든 이런 비닐하우스에서 내가 키우려면 벌이나 새들이 못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붓을 들고 다니면서 해주는데, 그때 한 나무 안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게 자가수분인 거고, 다른 나무로 해주면 타가수분이 돼요. 그러니까 멘델은 그걸 딱 구별을 해서 붓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실험을 했겠죠. 자, 타가수분, 자가수분 확인하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게 요거야. 순종, 잡종, 표현형, 유전자형. 유전 법칙을 공부할 때 계속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많이 하는 게 순종, 잡종, 표현형, 유전자형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순종 얘기를 하면 순종, 잡종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는 애완 고양이, 애완 멍멍이 키우는 분들 많아요. 그 외에도 막 각자 특이한 애완동물들 키우는 분들 많은데, 특히 순종, 우리나라 토종
강아지, 개? 뭐가 있어? 백구, 항구, 걔네들 있잖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걔네들 풍산개나 이런 개들 순종이니 아니니 해서 막 걔네들 족보도 가지고 있다. 나도 없는 족보를 가지고 있어. 그게 순종이죠. 뭔가 섞이지 않았다. 그 의미 생각하시면 돼요. 순종은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을 합니다. 아무리 자가수분을 해도 똑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오는 개체를 순종이라고 해요. 뭐가 섞여 있지 않아. 그런데 잡종의 경우 대립형질이 다른 순종 개체를 수분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랑 섞어서 요걸 수분해서 얻은 개체, 이게 잡종에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보면 똥개라고 많이 얘기하는 잡종 견대 이런 것들 믹스견이라고 많이 조금 순화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잡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섞인 거야. 순종과 잡종 확인하시고요. 표현형을 겉으로 드러나는 형제. 자, 이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라고 했던 거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표현형 유전자형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건데 둥글다, 주름지다, 황색이다, 이건 노란색이라고도 해요. 녹색이다 하는 걸 표현형이라고 하면 유전자형은 자 앞으로 약속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아 둥글다 영어로 뭐게? 라운드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잖아. 라운드. 자 그러면 라운드에서 대문자 R 따올 거야. 이게 유전자형입니다. 주름진 건요. 얘랑 대립형질이거든요. 그래서 주름진 거 위글 안 하고 그냥 소문자 R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황색 yellow Y지요. 녹색은 얘랑 대립형질이어서 소문자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실게요. 잠깐만 여기 다시 넘어가셔서 넘어갈게. 다시 보시면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대문자로 표현된 걸 우리가 우성이라고 하고 소문자로 표현된 걸 열성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우성과 열성은 뭘까? 우성이라고 하는 거 자,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했을 때 그 자손은 둥근 완두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 형질이 더 많다. 이게 우성이야. 열성은 적어. 그러니까 우성이 우등, 열성이 열등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가수분을 하고 타가수분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열성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우열의 원리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우성 표현하고 소문자로 열성을 표현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순종, 잡종 나타낼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종은 이렇게 대문자끼리 이게 하나의 세포야. 왜 두 개 넣어요? 여러분 상, 동, 염색체. 염색체는 쌍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쌍으로 넣어주는 거야. 순종도 뭐가 있을까? 대문자 이런 식으로 순종이 들어가고요. 잡종은 대문자랑 소문자가 섞여 있는 거야. 소문자끼리도 순종이에요. 그런데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으면 이건 잡종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유전 용어 정리했습니다.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다음 내용 하기가 편해서 정리해 봤고요. 자, 완두가 유전 연구에 적합한 특징하고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 맨델이 유전 연구할 때 누구 데리고 있다? 완두를 데리고 있다. 자, 여러분들 맨델은요. 수도사예요. 할 일이 없었나? 수도사 할 일이 많았겠지. 근데 어느 수도사이면서 이걸 연구하는 식물학자였던 거야.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완두를 키우면서 연구를 하는데 하필이면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이 성공을 했어요. 왜 성공을 했을까? 우선 완두 자체가 여러분 완두 구하기 쉬워 어려워? 금방 구할 수 있잖아. 완두 구하기 쉽고요. 다 자라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습니다. 이거 한 세대가 짧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한 세대가 짧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교재도 많이 있을 거야. 자라는데 여러분 완두 씨 심어서 키워서 완두 얻는데 암만 길어도 3개월이면 끝날걸? 그쵸? 한 세대가 짧아서 내가 환경만 잘 맞춰주면 언제든 빨리빨리 키워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야.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이야. 이렇게 뚜렷하고 한번 교배해서 얻을 수 있는 자손수가 겁나 많아. 완두 하나만 심어서 나무를 잘 자라게 하면 몇백 개씩 얻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확률로 했을 때
훨씬 더 자손이 많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죠? 그리고 또 하나, 자가수분, 타가수분 조절이 쉬워요. 그러니까 붓 들고 다니면서 내가 요 나무만 해야지, 이렇게 섞어야지, 이게 쉬웠던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교배 실험에 적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멘델이 유전 연구에 성공을 했다. 하필이면 완두를 가지고 해서 성공한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요거 많이 물어볼 거야. 완두가 유전 연구에 적합한 특징 아닌 거, 맞는 거 골라라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멘델 유전 연구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 맞춰볼게요.